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4월 3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란 참조하여 가족방 입장하셔서 회원님들과 정보 교환 및 분석 조합자료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프리미어리그 노팅엄 포레스트 대 풀럼. 노팅엄은 생각보다 수비를 잘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누누 감독의 특성상 중앙에서 공격을 정교하게 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리버풀, 맨유, 브라이튼 상대로 실점을 멀티골로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가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풀럼이 생각보다는 역습 성향의 팀에게 약하다는 점에서 노팅엄의 엘랑과 화이트 같은 기동성과 역습 상황에서의 전진 능력이 좋은 선수들의 활약상을 기대해 볼만합니다. 풀럼이 최근 비기거나 지는 팀들의 특성은 역습으로 한 골을 꽂아 넣을 수 있는 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 셰필드를 상대로도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했고 그 이전 울브스에게도 1대2로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공격진의 폼이 살아있다면 늘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나 문제는 결국 수비입니다.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 풀럼이 공격적으로 살아있다고는 하나 수비 양상에서의 약점이 상당히 커 보이는 상태이며 생각보다 노팅엄이 수비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역습 상황에서는 지공 성향을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보다는 더 유리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뉴캐슬 대 에버튼. 뉴캐슬이 지난 경기 이기기는 했지만 홈에서도 수비진의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떨어져 보였던 것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정력을 발휘해주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으며 에버튼이 중앙에서 상당히 유려하게 상대 압박을 상대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뉴캐슬이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지고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화력으로 상대를 공략해볼 만합니다. 에버튼이 지난 경기에서도 본머스에 밀어붙이는 운영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맨유전에서 23개의 슈팅을 기록해놓고도 0골에 그친 결정력이 매우 실망스러운 팀이기 때문에 에버튼이 수비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베투와 루인이 세트피스 상황이 아니면 힘을 잘 쓰지 못한다는 점이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경기는 일단 뉴캐슬도 상당히 수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나 에버튼의 중원도 상당히 투박한 유형입니다. 뉴캐슬이 중원에서의 높은 압박 강도로 에버튼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며 에버튼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좀처럼 결정력을 잘 살리고 있는 모습도 아닙니다. 본머스 대 크리스탈 팰리스. 본머스는 강한 전방 압박과 측면에서의 콤비 플레이로 상대를 올가매려고 하는 편입니다. 상위권 팀은 패스로 데인마크가 붙기 전에 압박을 돌파하는 것으로 응수하고는 하지만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홈에서 무패를 기록하게 만드는 요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팰리스를 상대로는 전적이 최근 좋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난 경기처럼 다시 수비적인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팰리스의 문제는 후반전에 보여주는 집중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먼저 골을 넣었지만 이 스코어를 후반에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토트넘전에서는 상대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후반전 70분부터 집중력이 극도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고 득점력이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딱히 플랜이 없는 팀이라서 수비가 버텨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본머스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봅니다. 일단 본머스의 강한 압박이 둔탁한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좋은 플랜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팰리스가 후반까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수비를 내리는 본머스의 경기 운영에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리 대 울버햄튼. 벌리는 첼시를 상대로는 중원에서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카이세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벌리가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울브스의 현재 공격진에서 전방 압박을 가해줄 선수가 돌아올 것이고 울브스의 중원에서의 힘과 압박 능력은 벌리를 힘들게 만들 것이고 결국 벌리가 상대가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단점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쿠냐가 돌아오는 것이 공격진의 청신호입니다. 뎁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그렇지만 전방에서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꾸준히 일을 해주는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르미나와 함께 강하게 상대를 몰아세우는데 역할을 해주게 된다면 지난 경기에서 벌리에게 첼시가 우세한 흐름을 잡지 못한 양상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는 울버햄튼의 승리를 봅니다. 결국 쿠냐가 돌아오면서 르미나와 함께 전방에서의 강한 압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이며 벌리가 전방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약점을 크게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상대 중원 핵심 선수가 있는 시간에는 크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웨스트햄 대 토트넘. 웨스트햄이 토트넘에게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역습이 잘 통했던 편이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구조상 양 측면이 비어있는 경우가 작기 때문에 쿠두스나 보행 같은 선수들이 공격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득을 많이 챙기는 운영을 보였습니다. 초우파 에메르송의 수비력이 좋은 편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토트넘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때 수비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경기 후반에 승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주도권을 쥐는 상황에서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면모가 있지만 상대 에너지 레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몰아붙여서 득점하는 경기를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팰리스 빌라 루턴 전에서도 모두 후반전 페이스를 잡아낸 것이 승리로 이어졌다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결국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시간대에서는 공격적으로 주도권을 잡아내는 토트넘이 더 유리한 상황을 보일 것입니다. 웨스트햄의 역습 축구가 토트넘에게 통하지 않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웨스트햄도 수비가 아주 안정적인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팀이었습니다. 에레디비시에 비테세 대 스파르타. 비테세는 현재 스쿼드로는 스파르타의 강한 경합 상황에서 우위를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스파르타가 코어라인에서 밀리는 상황에 약하다는 점을 비테세가 노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비테세가 최근에는 스파르타를 상대로는 전진성이나 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득점력을 잘 선보였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스파르타의 최근 부진한 흐름은 알크마르, 트벤테 같은 중원을 잘 장악하는 팀들에게 약한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4대0으로 시타르트를 잡아내면서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스파르타도 다득점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비테세의 수비적인 약점을 공략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가 우세를 봅니다. 현재 스파르타가 비테세의 부족한 코어 라인에 대응이 안 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비테세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는 상황에서도 견고한 스파르타를 잘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엑셀시오르 대 아인트호벤. 아인트호벤이 최근 패배를 정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엑셀시오르가 아인트호벤을 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애초에 강호들이 밀어붙이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는 3선 아래부터 흔들리는 기색이 상당히 잦습니다. 그나마 롱볼로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한방을 노리는 식의 운영이 유력한데 결정력을 보여줄 페럿이 부상 중이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아인트호벤은 최근에 시즌 초중반의 모습보다는 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패한 팀이 도르트문트나 네이메언 등 강한 공격력과 압박 능력을 가진 팀들이었다는 점은 참고해 볼 만합니다. 엑셀시오르 같은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아인트호벤이 큰 문제 없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챔스와는 달리 리그에서는 경기당 3골을 넣는 화력을 문제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인트호벤의 승리를 봅니다. 강한 상대들이 조직적으로 압박 싸움에 나서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엑셀시오르 상대로 주도권을 내준다거나 하는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엑셀시오르가 압박에 당하는 상황에서는 3선 아래부터 불안감이 매우 심각해진다는 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시타르트 대 네이메언. 시타르트는 상당히 호전적인 운영을 하는 팀입니다. 물론 경합 상황에서 강한 팀을 상대로는 부진한 흐름을 어느 정도 보이고는 하지만 수비적으로 약점이 큰 팀들을 상대로는 효율이 높은 득점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타르트가 에너지 레벨 조절이 쉬운 홈에서의 강점이 득점력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이메언도 호전성을 숨기지 않는 특성이라서 수비적으로는 안정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이메언도 시타르트와 상당히 많은 특성을 보이는 팀입니다. 특히 아인트호벤을 상대로도 3골을 기록하는 등 득점력과 호전적인 상황에서의 성과는 매우 뚜렷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이메언이 가진 약점은 원정에서의 능력치인데 특히 에너지 레벨을 상당히 끌어올리는 팀의 특성상 후반 체력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팀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팀들의 경기입니다. 네이메언이 아인트호벤을 상대로도 공격력이 통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해도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수비력을 쉽게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에 시타르트의 야구세 또는 무승부를 예상해봅니다. 세리에 A. 유벤투스 대 라치오. 유벤투스는 포백으로 전환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별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중원에서 수적인 우세만 잡지 창조성으로 뭔가 조립이 되고 있다는 느낌은 하나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라치오가 3백 전환과 강한 압박이라는 키워드로 지난 리그 경기에서 우세한 흐름을 타기도 했고 유벤투스의 중원 삭제 축구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유벤투스에 블라우비치가 있는 상황에서도 블라우비치를 헤더 셔틀로만 써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치오의 투도르 감독은 베로나 시절에도 3백을 잘 쓰는 편이었는데 지난 유벤투스전에서도 4백이 아니라 3백으로 전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초에 시모네 인자기 감독 시절에도 3백을 쓴 경험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 카마다나 알베르토 같은 선수들도 시스템에 어느 정도 익숙한 편입니다.
오히려 지공 상황에 매달려야 했던 시절보다도 라치오가 중앙에서의 압박과 활동량에 집중하면서 상승세를 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치오가 활동량으로 유벤투스의 중원 삭제 양상을 저격하는 상황에선 꽤 힘을 발휘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지난 리그에서도 이를 증명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유벤투스가 중원이 삭제되는 상황이라면 블라우비치가 돌아온다고 한들 전개 자체가 먹통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독일 FA컵 자르브리켄 대 카이저슬라우테른. 자르브리켄은 1부 리그 팀을 상대로도 상당히 좋은 경기력과 결과를 보여준 팀입니다. 특히 중앙을 틀어막고 상대가 때리다 지치는 상황을 만든 뒤에 후반에 승부를 거는 상황이 잘 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저슬라우테른이 뒷심이라는 면에서는 올 시즌 꾸준하게 약점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상대를 잘 만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카이저는 현재 아체가 없어서 전방에서의 결정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카이저슬라우테른이 2월 이후 허용한 실점 중 1골을 제외하면 모두 후반에 실점을 한 것일 정도로 뒷심 부족이라는 면모는 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르브리켄이 바이언을 상대로도 빌드업을 방해하고 승부를 보는 식으로 선전한 모습이었는데, 카이저슬라우테른이라고 해서 희생양이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카이저슬라우테른은 오히려 자르브리켄에게 최적의 상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력을 담당할 공격수도 현재 없는 상황이고, 후반에 약점을 보인다는 점도 카이저슬라우테른의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며, 자르브리켄이 포칼에서 보여준 후반 승부라는 플랜이 통할 것으로 봅니다. 프랑스 FA컵 리옹 대 발랑시엔. 리옹은 후반기에 라인을 어느 정도 내리고 실리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중입니다. 약체를 상대로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반기에 공격적으로만 플레이하다가 경기 자체의 밸런스가 망가지는 상황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발랑시엔도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전력에 비해 괜찮은 편이기는 하지만, 리옹이 전반기와 비교하면 미드필더의 안정감이 상당히 생긴 상태입니다. 리옹이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아주 페이스가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아 보입니다. 발랑시에는 득점력에서의 난조가 심각해서 한 골 싸움에서도 유리한 상황이 자주 나오는 전력은 아닙니다. 그래도 전력에 비해서 상위 전력을 상대로도 실점을 잘 억제한 매치가 있기는 했는데, 최근 갱강과 생테티엔 등 2부 리그 중상위권 팀을 상대로 멀티 실점을 내주는 등 단기 페이스도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리옹이 현재 하위 전력을 상대로도 다득점 승리를 기대할 만큼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전반기보다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할 것이고, 발랑시엔의 득점력이 2부 안에서도 최하 저득점 양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리옹이 우세할 거란 점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